네, 안녕하세요. 영업사원 H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구독자님께서 문의해주신 부분에 대한 제 답변 영상이고요. 처음으로 제 채널에서 재중동포분께서 이제 문의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질문 플러스 자소서를 써주셨기 때문에 그 자소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항상 제가 말씀드린 거지만 저는 뭐 취업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진 컨설턴트는 전혀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먼저 취업을 준비했었고 제 개인적인 그런 경험담이라든지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뭐 절대적으로 믿으실 필요는 없고 한 참고 정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재중동포분이세요. 재중동포 뜻은 원래 그 뿌리는 한국계죠. 한국계이시지만 재중동포니까 이제 국적은 중국 분이신 거겠죠. 자, 한국 대기업 모 대기업 중국 지사에서 현재 근무하신다고 합니다. 현지 채용이실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요. 자, 그 다음에 여쭤보신 게 이겁니다. 재중동포이기 때문에 이제 국적이 중국이다. 그래서 국내 타 신입들에 비해 진입 장벽이 높을까? 라고 물어봐주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도 그분은 이제 재중동포가 아닙니다. 네, 한족이시고요. 완전히 이제 찐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좀 다르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한국인과 국적이 한국인 사람과 재중동포이시기 때문에 아마 조선족이시겠죠. 그러니까 이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뭔가 이 대결 구도, 뭔가 경쟁 구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약간 좀 별개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은 제가 보기에 정말로 보수적인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 뭐 제가 해외 경험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뭐 직간접적으로 해외에서도 좀 지내보고 뭐 이것저것 공부한 결과 제가 보기에 한국은 정말 외국인들이 살기 힘든 나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보수적이고 대기업 같은 경우에도 웬만하면은 이제 한국 국적인 사람들을 보통 뽑죠. 네, 다른 회사들 봐도 근데 사실 다른 나라를 가도 외국인을 채용하는 일은 그렇게 엄청 보편적이고 흔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입장벽 제가 보기엔 좀 높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일단 확실히 말씀 못 드리겠고요. 일단 비교 대상이 아니다. 서로 경쟁 비교 대상이 좀 약간 그 개념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학점이 상대적으로 낮고 문과다. 서류 통과율은 어떨까요? 라고 여쭤보셨는데 서류 통과율이 그렇게 좋진 못하겠죠. 당연히 학점이 상대적으로 낮고 또 문과면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하지만 이 학점이 왜 낮은가에 대한 확실한 나의 활동 경험이 있고 대학 시절에 내가 비록 학점은 조금 다소 약하지만 이 부분을 엄청 더 강조시켰다. 그 다음에 문과이시지만은 뭐 지금 보니까 영어, 중국어 다 잘하시잖아요. 네, 영어도 토익 스피킹 8이 나오셨다고 했는데 레벨 8. 레벨 8이면 제일 높은 건데 제가 알기로 오픽 AL과는 좀 약간 다른 느낌을 알고 있습니다. 엄청 유창하게 잘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 중국어는 말할 것도 없고요. 굳이 HSK를 따다네요. 딸 필요가 있을까요? 하물며 한국인인데 해외 외국에서 유학 갔다 온 거기서 몇 년 이제 대학을 나온 친구들은 안다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뭐 영어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걸요. 또 따봤자 뭐 어학 그 스피킹 뭐 오픽이라든지 토익 스피킹이라든지 그래서 뭐 제가 보기에는 굳이 HSK를 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만약에 따신다 하더라도 사실 잠깐만 살짝 보시고 치면 훨씬 더 뭐 좋은 점수를 당연히 받으실 거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뭐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력을 봤습니다. 이력을 봤는데 해외 대학교를 나오셨죠. 그리고 국적이 지금 중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또 영어랑 이런 걸 잘하세요. 중국어도 당연히 로컬이니까요. 자, 그러면 제가 보기에 이 단연 씨의 가장 큰 과제는 이거일 것 같습니다. 굳이 현지 채용으로
뽑으면 되는데 이게 아니라 왜 우리가 그들을 공채, 정규직으로 뽑아야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이걸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현지 채용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강점을 가지고 있고 나를 충분히 이렇게 뽑아줄 수 있지 않나요? 라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여러 경험들을 많이 하셨어요. 여러 경험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걸 잘 어떻게 풀어나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까지 써주신 자소서를 제가 한번 쭉 보았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좀 아쉽습니다. 경험은 엄청 많으신데 좀 더 그걸 어떻게 할까요? 똑같은 A라는 사람이 여기 목적지까지 왔습니다. 근데 저는요 딱 하다 보니까 여기로 왔어요 라고 표현하는 것과 자 여기를 보니까 여기 강이 있었는데 이 강을 넘는데 힘들었지만 배를 타고 제가 직접 뗏목을 만들어서 여기 건넜고 여긴 또 산이 있었는데 이렇게 열심히 올라서 그 다음에 결국 여기를 도착했어요. 이러면은 표현이 달라지겠죠. 결국 결과는 똑같지만 내가 한 것은 똑같지만 어떻게 풀어내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적어도 자소서 영역은 그런 것 같습니다. 뭐 면접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겠고요. 무엇을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했냐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무엇을 했냐도 중요하지만 왜 했고 이걸 어떻게 했냐 그리고 어떤 것을 느꼈느냐 그 부분을 좀 더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자소서 한번 볼게요. 일단 투자무역관 인턴 시장 분석에 눈을 뜨다. 이게 상당히 보편적입니다. 너무 보편적이에요. 정확히 내가 인턴을 하면서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여기서 이걸 했습니다 라는 그리고 이거를 드러내주는 핵심적인 그런 눈을 끌 만한 제목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인턴 시장 분석에 눈을 뜬다. 제가 보기에 다현 씨는 약간 상당히 문과적인 감성이 엄청 더 문과 중에서도 강하신 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지금 자소서 쓰고 있을 때는 그런 문과적인 감성은 최대한 배제시키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엄청 글을 쓰는 것도 좋아하고 막 일기도 막 씁니다. 예전에 노래도 막 스스로 막 자작곡이라고 만들고 노래도 좋아하고 저도 막 그런 분야에 있어서 엄청 좋아해요. 관심이 많은데 이 자소서는 좀 별개의 영역인 것 같아요. 맨날 회사에서 보고서를 봐야 되는 그런 사람들, 맨날 메일을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너무 문과적인 그런 감성으로 들어간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꽃머 분들의 이제 관점에 보았을 때요. 자, 무역관에서 마케팅 부서 인턴으로 근무할 당시 고객 중심의 실질적인 분석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게 됐습니다. 자, 이 실질적인 분석이 무엇인가? 자, 고객 중심 뭐 일단 볼게요. 당시 첫 5월간 보고서 작성 시 한중 피트니스 스포츠 산업의 발전과 그에 따른 애슐레드 취향의 다양화를 주제로 보고서 작성을 기획했습니다. 다양한 기사 내용을 취합해 보고서를 작성하였지만 과장님께 보고하는 과정에서 아주 큰 오류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누구나 다 리서치가 가능할 법한 정보들의 집합체였지만 실제 저희 생활권 내의 시장에 대한 조사가 없이 이론에만 그쳤다는 것이었습니다. 약간요. 글을 정말 잘 써주시는데 약간 보고서 정도는 아니더라도 좀 이 논리 정연된 느낌보다는 약간 평상시 일기 같은 느낌이 살짝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당시 기획했는데 어떻게 풀면 좋을까요? 이 과정에서 그냥 이거 빼는 거죠. 아주 큰 오류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거였습니다가 아니라 이런 과정 속에서 실제 제가 취합한 여러 정보들이 이론에만 실제로 저희 생활권 내 시장에 대한 조사가 부족하고 이론에만 그치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한 문장에 끝날 수 있는데 지금 이거를 세 문장으로 가져갔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글자 제한이 항상 있는데
진짜 핵심적인 내용은 못 쓸 수 있는 거죠. 다 글자 꽉 차버려서. 자, 그 다음에 저는 실제 고객 중심의 내용이 빠져 경제 현황 분석이 탄탄하지 못한 것 같다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자, 문제점을 피드백을 받았습니다보다 그냥 뭐 스스로 능동적으로 좀 발견하였다. 뭐 이런 느낌으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저는 필라테스를 3년째 하고 있는 선배, 용돈을 받게 되면, 자, 이거 약간 TMI죠. 용돈을 받게 되면 일부는 꼭 요가 등록. 자, 여기서 저희가 보기 요 내용은 다현 씨께서 기분 나쁘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제가 막 좋은 것 같아요 이러면 하나도 도움이 안 되고, 그건 좀 제 가치관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내용은 뭔 느낌인지 알겠어요. 실질적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관심 있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고 그런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일단 첫 번째 2명밖에 없어요. 자, 2명밖에 없다 보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자, 덕분에 많은 데이터는 아니어도라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일단. 2명밖에 없으니까요. 아닌가요? 네. 더 불려서 네. 거짓말이라 하긴 좀 그러니까. 자, 항상 제가 저번에도 영상에도 올렸지만 혼을 담은 구라 플러스 알파 MSG를 좀 쳐주시길 바랍니다. 네. 뭐 가정하는 거죠. 약간 짜장 뭐라고 해야 될까요?找到 이바이는 좀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한 40명, 한 50명. 적어도 한 이런 느낌으로 좀 늘려주세요, 데이터를. 그리고 그냥 내가 친구한테 물어봤다기보다는 좀 더 액티브한 그런 내용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주도적으로 내가 어떤 매체를 사용한다던가 아니면 뭐 설문조사를 했다던가 더 그런 게 있을 텐데, 이건 그냥 맞다, 그 선배 있었지, 그 친구 있었지, 물어봐야지, 이런 느낌이라서 너무 학생틱, 너무 학생 느낌이 나요. 학생이 다룰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이미 졸업도 하셨고 일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학생 티를 좀 벗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내용을 집약적으로, 그 다음에 좀 더 구체적이면서 플러스 알파를 해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턴십 담당했던 주요 업무들, 조사 분석 관리, 보고서 작성, 통번역. 자, 이런 느낌을 주셨는데 지금 보면 대부분 자체팀 통번역, 계정관리 담당, 문서관리, 보고 작성, 이게 저랑 같은 회사에서 이제 무역과는 다르지만 같은 시스템이죠. 저도 인터넷 쓸 때처럼 좀 뭐랄까요, 실무적인 내용보다는 결국 정리해주는, 비교적 굳이 따지자면 약간 사무보조의 업무 느낌이 좀 강하죠. 현지 통역원 이런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그냥 보고서 작성 이런 거 일단 써도 좋겠지만, 여기서 플러스, 자, 지금 다니고 있으신 그 회사가 있잖아요. 나중에 내 경력을 쓸 때는 지금 다니시고 계신 그 대기업, 거기서 하신 일을 좀 더 중점적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서브, 이게 메인이고요. 지금 일하고 계신데 자, 그 다음에 섬세한 열정은 늘 또 다른 성장의 기회로. 자, 이 보십시오. 이게 문과적인 느낌이 너무 많이 나요. 이 감성, 갬성, 이 시적인 표현들. 자, 이런 거 좀 줄여주시고 구체적으로. 자, 늘 성장의 기회로. 자, 이 내용 보시면은 결국에 내가 집중적으로 고객들의 니즈를 파악해서 팔았다, 그 내용인데, 섬세한 열정은 늘 또 다른 성장의 기회로. 이걸 보면 이 이야기가 생각이 날까요? 이 이야기를 보고 이걸 보면 그럴 수는 있지만 집약되어 있는 느낌이 없습니다. 제목은 집약을 해줘야 돼요. 아니면 정말로 뭔가 주목을 끌만한 표현들. 근데 그런 표현은 찾기 힘들죠. 그리고 그거는 사바사라고 할 수 있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걸 보는 사람이 좋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안 좋게 느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간략하고 구체적으로 가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2017년부터 어디랑 ES 에이전시를 통해 캔톤 페어와 국제 미용 박람회를 비롯한 박람회와 국제 컴퍼니 이게 좀 그냥 이렇게 쓰시면 안 될까요? 캔톤 페어, 국제 미용 박람회 등 다양한 현장에서 아니면 뭐 박람회에서 박람회에 참가하여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좀 겹치는 것 같아요. 자, 해당 제품의 영업을 맡아 1일 매출 1,000만 원을 달성하였습니다. 저는 이게 약간 의문이 들었어요. 정말? Seriously? Really? 쩐다마? 진짜로요? 이게 저도 여기에 가본 적이 있어요. 여기가 지금 광저우랑 저와 있을 때 정두에서도 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을 하시는지 대강 느낌이 와요. 왜냐면 저도 그런 비슷한 일을 했기 때문에요. 근데 1일에 1,000만 원? 그리고 1일 매출 1,000만 원은 지금 여기가 다 대단한 게 아니라 지금 화장품이잖아요. 그리고 박람회는 물론 장소가 이렇게 있고 사람들 참여하는 사람도 많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적입니다. 우리가 박람회 24시간 동안 계속 하나요? 아니잖아요. 아침에 시작해서 저녁쯤 되면 슬슬 접죠. 그 다음에 뭐 다음날 또 올 수는 있어요. 이런 식으로 며칠 동안 박람회를 하는데 1일에 1,000만 원, 매출 1,000만 원, 나 혼자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하다못해 모르는 저도 예를 들어서 좀 아는 저도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전혀 감이 안 오는 사람은 진짜? 거짓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뭐 진짜인지 아닌지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약간 무리해 보이지 않을까. 그 다음에 당시 통역과 영업을 같이 맡으면서 수많은 사람들 이름을 빼주세요. 이거 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전시장은 알겠죠. 굳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효과적으로 전달 판매하고 싶었습니다. 하고 싶었습니다. 보다 이거 다 지우고 아무에게나 맹목적인 홍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필요한 사람들과 집중적인. 자, 그러면 맡으면서 어떻게 했다? 고객의 니즈를 주도적으로 파악해서 그에 맞는 아니면 더욱더 직접적인 주도적인 이런 집중적인 소통을 통하여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제품을 홍보하였습니다. 제품을 판매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한 문장이 다 끝나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일례로 이런 거 안 하셔도 됩니다. 화장품을 판매할 때는 화장품 판매시라고 할 수 있겠죠. 화장품 이미 팔고 있는 거 아니니까 판매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파운데이션 속으로 홍조가 비치는 고객님께 진정 마스크팩을 집중적으로 홍보하였고 목주름이 유난히 깊은 고객님께 안 해도 됩니다. 지금 고객에게죠. 고객을 대상으로 얼굴의 상하부분을 나누려 된 마스크를. 자, 이게 느낌이 와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는 오지만 너무 길어집니다. 자, 지금 여기 제가 읽으면서 지금 아직 안 끝나고 있어요. 홍보하였고 이 쉼표도 없어요. 2개 있기 때문에 목에 붙이듯 편하고 수분을 앰플 함유를 주는 개선 효과도 있고 고객의 수용 홍보를 노력했습니다. 힘듭니다. 이게 가독성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간결성. 차라리 문장을 나눠서 홍보하였습니다. 아니면 그냥 이거 하나만 써주세요. 자, 그런데 이거 봐주시면 고객의 니즈를 파악한 얘기가 좋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홍보 전략을 세워서 거기에 맞게끔 실행을 옮겼다라는 그런 구체적인 것들. 근데 여기 구체성만 있어요. 엄청 많아요. 근데 이거 보통 화장품 매장 가면 다 해주시는 것 아닌가요? 보고 집중. 세포라 맞죠? 저는 이 화장품을 잘 모르지만 제가
캐나다 밴쿠버에 있을 때도 그랬고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쿤밍에 갔을 때도 뭐 그 당시 제가 알고 있었던 친구가 있어서 거기서 일을 했거든요. 뭐 청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딜 가든지 그런 화장품 이런 특히 뭐 박람회 같은 경우에도 저 청도에서 박람회 그때 가봤을 때 막 체험도 시켜주고 이것저것 홍보 엄청 많이 해줘요. 다 해주는 겁니다. 보통 다 해주는 시스템이에요. 이게 특별한 뭔가 이런 그 작지만 좀 생각을 해가지고 낸 그런 느낌이 조금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좀 보편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약간 그래서 일일 매출 1,000만 원이나 이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분명히 이때 일하시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신 거 좋습니다. 좋은데 좀 더 다른 식으로 풀어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해주신 거 있잖아요. 잘 해주셨죠. 실제로 고객들의 니즈를 파악해서. 근데 그냥 했습니다가 아니라 하고 싶었다. 그래서 어떻게 계획을 세웠고 이것을 어떻게 실행을 했다. 그 다음에 결과는 어땠다. 이렇게 3등분으로 한 문장씩만 이렇게 나눠주시면 훨씬 더 깔끔한 글이 되고 논리 정연한 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진정성 있는 고민으로 의미 있는 변화를 추진하다. 네, 이 조금 구체적으로 계속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구체적으로, 간결하고, 핵심적으로, 응축되게 그게 필요합니다. 진정성 있는 고민으로 의미 있는 변화. 자, 우리는 지금 무슨 느낌이냐면 기자가 된다는 마음으로 딱 기자라고 하면 좀 그럴까요? 뭐 예를 들어 보고서 쓰는 사람이다 나는 그런 식으로 딱 핵심적으로 나는 회사원이고 난 보고서 쓰는 사람이다. 보고서 쓰시다 보면 알잖아요. 보고서 쓰실 때 막 엄청 이런 식으로 난 리바이다, 200이다, 뭐 뚜프, 뭐 난 두보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상당히 문학적으로 쓰면 혼나지 않나요? 네, 두루뭉실하게 하다못해 그냥 일반적으로 뭐 부장님, 뭐 팀장님이라든지 대리님, 뭐 과장님들한테 얘기할 때도 두루뭉실하게 얘기하면 혼납니다. 그래서 네 요점이 뭔데?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인데? 라고 하시는 거죠. 그 마인드 항상 꼭 간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 영상에 거의 한 몇 분은 이거 가지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꼭 이제 더 이상 말씀 안 드릴 테니까 이 부분은 다른 건 다 몰라도 이건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레이시아에서 재정난으로서 운영이 어려워서 이런 학교에 차기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운영을 가능토록 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 궁금해요. 자, The PPKD Destiny 운명 국제학교는 제가 프로젝트를 참여했을 당시 재정난으로 차기 봉사활동 지원자를 모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저의 기수의 봉사활동이 끝나면 90명에 달하는 난민 아이들을 돌봐준 선생님이 단 3명밖에 되지 않아 유지가 어려워질 것이 염려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재정난으로 이후 뭐 3개월 이후부터 아니면 이후 언제부터 이 담당 고용 가능한 담당자 혹은 뭐 선생님이라 할게요. 고용 가능한 뭐 선생님 인원이 단 3명밖에 되지 않아. 뭐 이런 식으로 한 문장으로 써주시면 이거 다 좀 지우고 이거 재정난으로 인하여 이런 식으로 좀 간결하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봉사활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게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같은 기수의 봉사자들과 힘을 모아 아이스 기간을 거치지 않고 자, 여기서부터 또 이제 문장이 길어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거는 면접 때 말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
뭐를 했습니다. 딱 두 갈씩으로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그 내용들을 간단하고 명료하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자, 이 소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 아무 준비 없이 업무에 투입했을 때 적응이 힘들 것을 대비해 이런 것도 어떻게 해야 되죠? 차기 자원봉사자들의 빠른 업무 적응을 위해 이렇게 하면 좀 더 구어보다는 서면어 같은 느낌이 좀 들 수 있겠죠. 다음 기수 자원봉사자를 모을 수 있는 홍보 방안을 그냥 홍보 방안이라고 해도 되겠죠. 매뉴얼로 정리하여 학교 지속 가능한 운영에 도움을 줬습니다. 자, 근데 매뉴얼 정리했고 페이스북 같은 소셜 미디어를 이용했다. 그래서 살렸다. 사실 이렇게 쓰실 때 보면은 그거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체성도 중요하지만 이 내가 생각했을 때 말이 되느냐, 이 논리나 어떤 실현 가능성이나 현실감 이런 것도 좀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니까 실제로 있었던 일이셨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사실 소셜 미디어 페이스북 쓰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죠. 보통 야 물건 팔래? 어디다 올리지? 야 이런데 그냥 뭐야 인터넷에 올려봐. 어떻게 인원 뭐지? 야 인터넷 카페에 올려, 페이스북에 올려. 대학생들도 동아리 할 때 다 그렇게 합니다. 자, 그다음 매뉴얼. 자,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이거 짜는 거 귀찮죠. 하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아이디어. 자, 이렇게 했는데 이 두 가지 방법으로 망해가기 직전에 학교를 내가 다 살렸다. 이렇게 되면은 다소 좀 억지로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국 광고회사 인턴 커뮤니케이션을 배우다. 이것도 구체적으로요. 죄송합니다. 제가 물 좀 한 모금만 마시고 있습니다. 목이 타서. 자, 이 커뮤니케이션 배우다라고 하셨습니다. 중국 광고회사 인턴 커뮤니케이션 배우다. 구체성으로 해주시되 응축되게. 자, 고객사의 입장을 헤아려 업무 프로세스 변화를 추진하여. 자, 헤아려 뭐뭐하여 조금 약간 이상하죠. 문장. 자, 인사이트를 이게 약간 좀 살짝 뭔 느낌인지 잘 모르겠어요. 업무 프로세스 변화를 추진하여 데이터를 통한 인사이트를 빠르게 도출하고 시기적절한 마케팅을 통해 매출을 3배 이상 증가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중국 온라인 마케팅 광고회사에서 인턴으로 근무 시 매주 한국 고객사의 틱톡과 샤옹수라는 중국 SNS 플랫폼에 송출하는 좀 이상하죠? 약간 일단 읽어볼게요. 광고 컨텐츠 기획안을 정리해 보고하는 주간 업무가 있었습니다. 컨텐츠 내용에 따른 광고 효과의 분석이나 향후 마케팅 방안을 조정하는 것보다 중국 시장에 맞는 컨텐츠 내용을 이거 맞춤법 이거 나중에 네이버 맞춤법 돌리시면은 컨텐츠인지 나올 겁니다. 고객사 직원들의 컨텐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데 대부분의 시간이 쓰이다 보니 광고 효과에 대한 충분한 판단과 분석을 하지 못하고 고객사 담당자분들은 지불하는 프로젝트 비용만큼의 효과가 매출 재고나 브랜드 계정에서의 트래픽 증가로 체현되는 체현
되는지, 그러니까 모호해. 차후에 프로젝트 추가 계약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일기 형식입니다. 너무 길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합격 자소서 같은 것들 보면은 많이 나와 있죠, 인터넷에. 하다못해 뭐 제가 영상 올린 것도 있습니다. 그 자소서들을 보면서 좀 말투나 문장을 어떻게 구상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만 더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슈미엔 유유랑 고유는 분명히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네, 좀 많이 봐주시고 그걸 모방하시면서 자기 내용을 붙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은 빠르게 효과를 트래킹할 수 있도록 보고의 형식을 간략화하여 3-4장의 워드 형식으로 바꾸었고 컨텐츠 내용에 대한 해석보다 매주 광고를 통한 그러니까 컨텐츠 그 내용보다 어떻게 이것들이 증가하고 있어요라고 봐주신 거죠. 그럼 이거 좀 간략하게 좀만 더 간략하게 써주시고요. 효율적으로 고객사가 원하는 정보를 취합하여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좀 더 간략하고 좀 간단 명료하게 글 흐름이 왔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그냥 고객사에서 망설여진다. 그래서 뭐 이렇게 증감 이런 거를 체크했다. 근데 이런 것도 다 체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단 뭐 이런 걸 체크하면서 광고 노출을 잘 시켰고 좋게 됐다라고 했는데 뭔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고객사가 그렇다는 걸 파악을 했는지 그냥 고객사가 우리 좀 별론 것 같아 바꿔주세요. 예. 끝.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 소재는 쓸지 말지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파란색으로 지금 해놨는데 뭐 정말 이런 건 좋습니다. 참 좋은데 회화 능력은 좋은데 자 여기서 자 IT 회사 영업사원에서 여자 워킹맘이라는 선입견을 딛고 꾸준한 도전을 거쳐 현 어도비 코리아 대표직을 맡고 계신 우미영 대표님. 자 이거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 대기업은 어떻다? 보수적이다. 그렇죠. 근데 그분들이 봤을 때, 자, 굳이 회사 자소서인데, 여자라는 선입견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되새겼어요. 성공하신 분이요. 라고 하면은 기업에서 뭐라고 생각할까요? 자, 남자, 여자를 굳이 나누지 않고 나에 대해서 능력을 보여주는 자소서죠. 면접이죠. 근데 지금 이러한 성별 프레임을 씌웠단 말이에요. 굳이 안 해도 되는. 물론 당연히 회사를 다니다 보면은 뭐 유리장벽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문제가 많습니다. 남녀 평등이 되어야 되죠. 하지만 그 문제를 굳이 이 회사는 지금 남녀 평등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 잘할 사람, 물건 잘 팔아줄 사람, 매출을 올릴 사람을 뽑는 입장인데 이런 얘기 굳이 해서 괜히 하면서 그 사람들의 눈밖에 날 수 있기 때문에 이 표현은 제가 보기에 없애셨으면 좋겠어요. 우미영 대표님이 물론 이러한 선입견을 딛고 뭐 지금 대표직을 맡고 계시니까 대단한 분이세요. 대단한 분인데 이 자소서에서는 이 내용은 생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연봉. 자, 누가 넌 열정적인 사람이면 좋겠다. 어디 가서 사람을 거다. 자, 이런 얘기 칭찬 좋죠. 칭찬 받을 때마다 성취가 됩니다. 저도 예전에 인터넷 했을 때 야, 누구누구 씨는 참 일처리 참 잘해. 아주 뚝심이 있어. 이러면 정말 기분 좋았습니다. 근데 자소서는 연애를 하는 겁니다. 연애를 하는 것처럼 내가 이 사람 꼬셔야 돼요. 오늘 소개팅 나왔는데 그런데 저요 집도 있고요. 집 있으면 오케이인데 자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저 정말요 다른 애한테 저 진짜 인기 많아요. 나 진짜 인기 많은 남자예요. 빠져 보신다니까.
아 진짜요. 아 내가 그리고 그쪽 너무 좋아요. 너무 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와닿을까요? 그런 것보다는 그냥 얘기를 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그런 매력 같은 거 다른 것들을 보여주면서 그 사람이 끌리게 되겠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핵심적으로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관련된 경험을 풀어주고 이를 가독성 있게 구체적으로 두괄식으로 일목요연하게 적어주면 기업 뽑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친구 이런 경험도 있네. 이걸 이렇게 해결했구나. 이런 것도 있구나 하면서 뽑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 자화자찬 이거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배터리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근데 여기 있는 배터리 내용들은 제가 봤었는데 당연히 배터리 내재화 이런 얘기들 다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이고 당연히 우버 대신 자율주행 전기차 이거 테슬라 얘기죠. 지금 테슬라 이미 뭐 얘기 나 이거 다 아는 내용이에요.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 사회 이슈 및 그에 대한 본인의 생각입니다. 지금 이거는 다 그냥 사람들이 예측하고 있는 거예요. 네. 물론 단연 씨의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회 문제를 사회 이슈 그래 이렇게 됐는데 예상하는 그런 류의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뭔가 좀 더 자신의 의견이 드러나 있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좀 좋겠습니다. 약간 여기에 관계된 내용이 있어도 좋겠지만 뭔가 이건 정말 그냥 예상하는 것들 많이 볼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좀 더 예를 들어서 뭐 전기차 제가 갑자기 전기차로 얘기하니까 뭔가 말씀을 드리기가 참 거시기 한데 예전에 제가 썼을 때는 이런 거였어요. 자, 상사에 지원했을 때 트레이딩 그런 부분인데 근데 사실 이 기업은 해당 기업은 전혀 헬스나 이런 거에 대해서 헬스케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사실 저는 이 헬스케어는 누구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었냐 일본의 유명한 더욱더 큰 미쓰비시라든지 미쓰였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상사에서 이런 의료기기나 의료케어 이런 시스템을 아주 많이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좀 모티브를 얻었죠. 그 다음에 고령화 시대가 정말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에 맞게 이런 산업에 대해서도 진출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트레이딩을 하는 데 있어서 기존 사업뿐만 아니라 이런 신규 사업을 키우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틀리든 맞든 일단 내 생각이 들어와 있는 거죠. 근데 여기는 많은 신문에서 볼 수 있는 전문가들이 그냥 대체적으로 이렇게 흐름으로 갈 거야 라고 하는 말이 똑같습니다. 주식만 해도 이런 얘기들 다 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 생각, my own idea. 자,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정리하자면 일단 너무 오늘 막 뭐 고쳐라 이거 아니다 라고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한데 좀 아쉬운 점 솔직하게 경력이 좋으세요. 그리고 어학 점수도 좋습니다. 그리고 물론 국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로부터 안 좋은 뭔가 손해를 본다 이런 느낌이 갈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금 영어, 중국어, 한국어 3개 국어 정말 잘하시는 거잖아요. 가진 장점이 많습니다. 이거를 좀 잘 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어떻게 잘 푸냐 자소서 좀 다듬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말했던 것처럼 구체성, 가독성 이런 것들 여러 자소서들 보면서 좀 따라하세요. 표현들을요. 내용이 아니라 자 그 다음에 자소서가 중요하고 이 자소서를 구성하는 내용에 있어서 일단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냥 나는 통역이야 번역이야 나는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나는 이 새로운 거 기존에 있었던 거에서 그게 아니라 비효율이 아니라 좀 더 효율을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걸 만들기 위해서 내가 시도를 했다. 난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다. 내가
단순히 현지 채용돼 가지고 거기서만 일하는 인재가 아니라 나 본사에 와서 진짜 정규직처럼 일할 수 있다. 공채 이런 난 그만한 가치가 사람이 뭐 그만한 일을 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 난 능력이 있다.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는 나만의 그 무엇을 꼭 한번 다시 한번 더 좀 깊게 고민하고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는데 그냥 보통 사람들은 찾지 못하는 거죠. 왜냐? 그거 생각하는데 사실 어렵기도 하고 귀찮기도 합니다. 일할 때 내가 그런 거 언제 또 찾아. 그런 거 하다가 뭐 시간 금방 가고 그러다가 아이 모르겠다. 그냥 오늘 쇼핑이나 하자. 뭐 술이나 한잔 하자.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귀찮고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좀만 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충분히 다현 씨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좋은 결과, 원래 목표하시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충분히 그렇게 가능성을 보기 때문에 그거 좀 잘 살리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오늘 정말 끊임없이 계속 이 비판적인 자세로 봤는데 그래도 열심히 그래도 퇴근하고 저도 나름대로 꼼꼼하게 봐드린 거기 때문에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물어봐 주시면 제가 또 퇴근 후에 자세히 보고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